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더 지속하기 위해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동맹이나 다름없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군이 공격해 방사능을 유출시키고 이 같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우크라이나라고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를 빌미로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도록 끌어들이고 이들에게서 병력을 동원해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같은 러시아의 벨라루스 원전 공격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방사능이 유입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르면 단 하나의 나토 국가가 러시아에게 공격받을지라도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과 영국, 미국 또한 전쟁에 참전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도 바흐무트 전선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의미 없이 희생자만을 늘리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인데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번 전쟁을 수습하려고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21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기관이 벨라루스의 서부에 위치한 그로드나주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하려는 벨라루스의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2020년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원전으로 러시아에서 설계된 1200메가와트급 AS-2006 가압경수로 2기가 운용 중인데요. 벨라루스 국영 에너지 기업인 벨렌네르고가 이 원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운영도 맡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원전에 대한 기술 자문을 설계 단계부터 전반적으로 모두 맡아왔고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가동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당 오신트 정보를 전하는 여러 정보통들은 러시아군은 이 원전의 설계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취약한 부분이 어디이며 어떤 곳을 파괴해야 쉽게 방사능을 유출시키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큰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원전의 취약한 부위를 찾아 파괴하는 방법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해 원전의 냉각 계통을 마비시키거나 발전기의 작동을 멈춰버리는 등 해당 원전을 파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해당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경우 방사능이 유출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충격적인데요. 더욱 기가 막힌 점은 이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자포리자주에 있는 엔너호다르 원전 또한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해 점거하고 이곳에 포병 화력 자산들을 숨겨놓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치졸한 짓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푸틴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벨라루스가 이미 러시아의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모종의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 11월 21일 저녁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최근 폴란드를 우크라이나군의 S-300의 지대공 미사일 2발이 공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돌아봐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 미사일은 동쪽에서 리비우 방면을 향해 날아왔는데 왜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을 동쪽으로 쏘지 않고 서쪽으로 쐈을까? 이는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요격 미사일을 벨라루스에서 날아온 것처럼 꾸미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해서 벨라루스를 전쟁에 참전시키고 벨라루스를 공격하려는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해댔는데요. 당연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폴란드의 영토로 들어가 2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라 지목되는 우크라이나군 S-300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려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것일 뿐이고 사전에 동쪽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고 대처가 조금 늦어져 서쪽으로 날아가는 러시아 미사일을 쫓아가다가 실패해서 폴란드 영토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정황상으로 보아 여러 오신트 전문가들과 미국에서는 폴란드에 떨어져 피해를 준 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미사일이라 밝히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도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등 확실한 정황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요. 벨라루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총참모부도 러시아의 거짓말에 동참하려는 기세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로 보이는 정찰병들이 국경을 넘어 벨라루스로 침투하거나 도발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함께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참전을 노리는 벨라루스는 현재 약 12,000명의 러시아군과 8만 명 이상의 연합 전투부대를 편성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남북 국경 지역에 대다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벨라루스의 원전의 위치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선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원전이 파괴될 경우 당장 벨라루스와 붙어있는 나토 회원국 리투아니아가 방사능에 의해 오염될 것이 전망되며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사능 공격이라 나토가 절대 이를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을 텐데 러시아군이 제발 이 같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최악의 손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